안녕하세요. 두 아들의 엄마, 워킹맘 호랭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제가 되게, 첫째 아들을 낳고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아들은 태어났을 때 되게 2kg으로 엄청 작게 태어났는데, 그때 요도하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요도하열이라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검색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그 요도하열이라는 건 소아 비뇨기과 전문의들한테 이제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산부인과에서는 그냥 요도하열이라고 알려주지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내가 앞으로 해야 되고 아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말은 하나도 해주지 않아서 되게 가슴을 졸이면서 6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 남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남편이랑 결혼하고 신혼 내내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첫째 아들 낳기 전에 태아를 한번 제가 유산으로 잃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도 정말 많이 싸우고, 아기를 가져서도 싸우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엄청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2kg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한 1박 2일 정도 상통을 겪었는데 아이가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소 포화도 그게 좀 갑자기 급격히 낮아져서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은 2.4kg를 예상했는데 딱 낳고 보니 2kg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좀 산후우울증이 왔었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그 태어나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는 뭐 손가락이 5개고 발가락도 5개고 이렇게 정상이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저한테 놀라지 말라면서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아니고 수술을 통해서 분명 교정이 될 수 있는데 요도하열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엄마를 처음 하는 거고 아들을 처음 낳아봤잖아요. 저는 여자고. 그래서 아이의 이제 그런 그 요도 부분을 보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계속 눈물만 났어요. 내가 남편이랑 많이 싸우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면서 자책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울증이 더 심해졌는데, 그 산후우울증도 호르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좀 호르몬 양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좀 괜찮아지고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그때 좀 기억났던 게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정도 되면은 꼭 대학병원 가보세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인터넷에 요도하열을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촌에 있는 S대학병원 있죠? 거기에 한성원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약부터 하고 그 대학병원에 찾아갔는데, 한성원 교수님이 제일 유명한데 보니까 그 S대학병원이 그 비뇨기과 수술로 다 유명하더라고요. 한상원 교수님 너무 유명하셔서 이 예약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로 있는 것 같은데 이용승 교수님께 예약을 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이제 바로 수술을 잡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또 아픈 수술이기도 하고, 아이가 어릴 때 좀 아무것도 모를 때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때가 이제 6개월에 맞춰서 갔는데 8개월에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이 수술이 굉장히 아픈 수술이고 그래서 전신 마취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전신 마취를 하는 것도 되게 가슴 아픈데 그 수술하는 날 그 전날부터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모유수유를 하던 중이라서 그 우유밖에 먹을 게 없고 이제 이유식을 막 시작했을 텐데, 아이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그게 이제 되게 가슴이 무너졌던 경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요도하열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국민 중 이제 새로 태어난 신생아 중에 5명 중 1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 중에 20%가 요도하열로 태어나는구나.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왜일까? 그걸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 본론이 길어졌는데, 우리 아들이 요도하열로 태어나서 수술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고
이 확률을 줄일 수 있는지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 그 누구한테도 아들이 아프다고만 했지 왜 아픈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아들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고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이었기 때문에 왜 아픈지는 말을 안 해줬고, 다만 항상 영수증을 만지지 말라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아들의 그 큰 아픔을 겪고 나서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제가 원래 그렇게 막 뭐 어떻게 보면 까탈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영수증을 한 번도 안 만졌고, 가끔 만질 땐 있죠. 정말 노력하고 영수증 드릴까요? 하면은 항상 괜찮습니다, 그냥 버려주세요 라고 하고 만지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텀블러가 저희 집에 되게 많거든요. 텀블러 부자죠 완전. 이렇게 이거는 아이스 음료수 먹을 때 쓰는 텀블러고, 따뜻한 음료수, 도시락도 많이 싸게 되었어요. 이렇게 도시락 가방도 들고 다니고, 네, 이렇게 좀 가족들끼리 뭐 따뜻한 거 먹을 때는 이렇게 큰 텀블러까지 집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텀블러를 저희 구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수증 용지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영수증 용지인데 젊게 살자는 그런 내용의 브랜드 네임 있죠. 드럭스토어 올로 시작하는 그 곳에 가셔서 이제 영수증을 프린트해 보시면은 거기 그런 게 써 있어요. 저희 그 매장의 영수증은 환경 호르몬이 이제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용지로 뭐 인쇄되었다, 콩기름으로 인쇄되었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글귀를 읽으실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도 얼마나 영수증이 저희들 몸에 안 좋은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싱글들이나 이 아이를 이렇게 낳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몰라서 그냥 영수증을 만지시는데, 영수증이 감열지라고 해요. 이 감열지는 비스페놀 A로 프린트되어 있는데, 이 비스페놀 A가 이제 뭐 열을 받아서 인쇄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열지를 자주 만지면 심하게는 불임이나 성기능 장애가 와요. 저는 아이를 그렇게 낳았지만 아예 아이를 못 낳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요즘에 찾을 수 없는데, 저는 그 일회용기의 남발과 그 일회용기를 또 편의점에서 사면은 저희가 또 심지어 그거를 또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리잖아요. 저는 그 수술을 한 이후에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편의점에서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때마다 가슴이 되게 찢어져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중국 음식도 잘 집에서 배달을 안 시켜 먹고, 짜장면이나 짬뽕이 먹고 싶을 때는 항상 매장에 직접 가서 먹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일회용기가 정말 위험하고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내 아이에게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내 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불임이 되거나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걸 축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지구를 사랑한다는 그런 원대한 목적보다는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수증을 좀 덜 만지고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 주변 사람들에게 영수증 만지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아이가 이렇게 오도하여로 태어났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임신을 시작하면서 저희 남편이 집 앞에 이제 작은 그런 마트를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퇴근하고 나서 남편이 이제 그날 얼마 벌었는지 그거를 계산할 때 옆에서 도와줬는데, 남편이 저한테 다른 건 하지 말고 영수증 종이를 좀 세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작은 마트다 보니까 영수증 용지를 사지 않고 그 포스를 임대해준 회사에서 공짜로 이제 용지를 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영세한 곳이다 보니까 용지에 정말 비스페놀 A가 엄청 많이 묻어 있었던 용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럭스토어처럼 저희 매장의 용지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용지입니다 라고 인쇄된 영수증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분명 비용이 좀 차이가 났겠죠. 제가 그거를 매일매일 샜어요. 아기 전까지.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팠고, 또 남편이랑 그 마트를 돌보면서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해서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그런 일회용기에 도시락 같은 거 사서 이제 빨리 후루룩 먹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좀 그게 아이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가슴이 아파요, 아직도. 왜냐면 아이가 8개월 때 또 수술을 하고 18개월 때 또 2차 수술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굉장히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전 지금도 아이를 낳기를 준비하시거나 아직 싱글이지만 아이를 좋아해서 나중에 아이를 많이 낳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저는 일회용기를 피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커피 같은 경우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그냥 일회용기를 받아서 마실 때도 있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정말 반드시 머그컵에 달라고 하거나 텀블러를 꼭 챙겨가서 받아오는 편이거든요. 제 오늘 영상이 이런 불임이나 원인을 모르는 또 아이를 가지신 엄마 아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분들에게는 되게 필요한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요도와열이 제가 그 신촌에 있는 S대학병원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비뇨기 문제로 와 있었거든요.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